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캠퍼스의 김종회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귀자라는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미동, 멀 원자의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원미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실제로 있는 곳일까요? 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익명의 도시를 제목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또는 작품 속에 매설을 하기도 합니다. 박영한이 쓴 우묵뱀이의 사랑, 이 우묵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지명이 아닌데 도농 접경 지역을 말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황석영이 쓴 삼포 가는 길이라고 했을 때 그 삼포는 사실은 한국의 곳곳에 삼포라는 지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어디를 지목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옥이 쓴 무진기행의 무진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순천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소설에서는 순천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조세희가 쓴 난소공,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 속에 나오는 은강이라고 하는 도시는 서울 접경지역의 소공업 도시인데 어딘지 알 수는 없어요. 이순원이 쓴 그대 양진을 아는가의 양진은 자기 고향인 강원도 양양입니다. 그렇지만 양양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익명의 도시, 익명의 지역을 등장시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된 특성을 이야기로 구성해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양귀자가 쓴 이 원미동은 부천시 부천구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죠. 원미동 사람들이 쓰여진 또는 양귀자가 작품 활동을 한 1980년대는 한국 사회가 격동의 이데올로기 문제로 들끓고 있던 그런 때였죠. 국가 권력이 동원한 가공할 만한 폭력, 또 이에 맞선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 이것이 극명하게 대결한 공간이 1980년대 특히 그 초반이었습니다. 유신체제가 몰락한 이후에 민주화 열기는 80년의 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모습으로 분출되었지만 신군부의 출현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군사 권력의 탄압으로 인해서 광주 항쟁이라는 이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다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서 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 격렬한 저항의 의지, 문학도 이 시기에는 저항으로서의 문학, 운동 개념으로서의 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죠. 주로 이 문학이 투쟁해야 할 대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80년대의 작가들은 적을 앞에 놓고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그런 경우죠. 근데 이것이 90년대로 넘어가면 어쨌거나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탄생하는 이와 같은 어떤 새로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정권이 문학의 타도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의 이념으로서, 이데올로기로서, 운동 개념으로서 문학을 하던 사람들이 90년대에 들어가면 그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양귀자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의 이 패턴을 따라가는 작가고, 그래서 이 원미동 사람들을 통해서 도시 빈민들, 하층계급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온기를 보여주곤 하지만 90년대로 넘어가면 더 이상 소설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숨은 꽃 같은 슬픔도 힘이 된다 같은 이런 후일담의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후일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소설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을 쓰지 못하는 소설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0년대와 90년대 거의 10년 내외의 이 변화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비단 작가만이 그러하겠는가?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 근대사의 파행성, 격변의 역사를 겪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와 사회가 결코 안정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각기 개인은 여러 가지 불행한 삶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80년대가 억압과 저항, 결집과 해체라는 기랑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사회가 그러한 만큼 문학계 또한 그러했고 세대에 있어서는 일제하에 교육을 받은 세대가 서서히 물러가고 70년대, 80년대에 새로운 세대가 대거 등장하면서 문학적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죠. 기왕에 통용되던 문학 개념과 목적, 방법과 기능, 그리고 문단 대비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급격하면서도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70년대에 태동했던 민중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강력한 현실 참여를 거쳐서 소위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범주가 확대되어 나가고 문학작품, 신화소설에 있어서도 저항적인 글쓰기가 일반화되는 그런 80년대적 성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80년대 이웃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과 이로 인한 삶의 파괴를 그린 세태소설. 그 대표적인 것이 양 기자가 쓴 원미동 사람들 연장입니다. 그 외에도 박영안이 쓴 좀 전에 말씀드린 우묵뱀이의 사랑이나 왕농 일가 같은 이런 작품을 들 수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이 작품들의 문학사적 친족관계를 찾아보자면 1930년대의 모더니스트였던 모던보이였던 박태훈의 천변 풍경 같은 작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원미동 사람들, 양 기자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작품을 살펴보면 작가가 원미동에 살면서 그곳에서 만난 이웃 사람들의 삶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힘겨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끝없는 가난의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서울에서 중산층으로 사는 것을 소망했지만 그 외곽으로 밀려나고 또 앞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전망이 별로 없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내일을 꿈꾸며 산다라고 할 때에 이 원미동이라고 하는 제목,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새롭게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 이 작품 속에서 이사하는 풍경들이 등장합니다. 이 추운 날에 이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만삭의 아내와 함께 추위에 떨면서 이삿짐을 실은 트럭에 짐칸에 실려가는 그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양 기자의 소설 문법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넓고 넓은 서울에서 여태껏 집을 갖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것은 희망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다. 그런데 서울이 아니고 부천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다른 곳이죠. 이 경우에도 집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의 동의어인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역 환경을 옮겼을 때에도 중산층의 꿈은 아직도 남아있는가? 이런 물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처의 희망은 널려 있다. 그런데 그 희망이 과연 내 것인가? 이런 반문이 지속적으로 이 작품 속에, 연작 작품들 속에 반복되면서 주인공이 바라보는 그 원미동이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희망을 가꾸고 있는 새로운 이 내일의 꿈을 가꾸고 있는 새로운 공간이기도 한 것이죠. 땅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그러나 결국은 그 땅을 잃게 되는 사람들, 직장에서 천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급작스러운 해고로 직업을 잃은 사람들, 대학을 다니다가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고문을 받아서 그 후유증으로 머리가 살짝 돌아버린 원미동 시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만,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이렇게 루즈가 된, 패배자가 된 인물들이 모여 사는 원미동인데, 작가는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심성,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심성의 연대, 이런 것으로부터 이를테면 내일의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적인 결말, 이것을 소설 속에 펼쳐놓는다라면 이 작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작가 스스로를 독려하는 그와 같은 이 소설의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시민들의 삶의 공간, 또 그와 같은 공간을 배태한 시대적 상황, 이것이 양 기자라는 작가가 1980년대에 바라보았던 우리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양 기자는 이 속에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따뜻한 인정의 불씨, 또 휴머니즘적 요소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내일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의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 보여주었습니다. 80년대를 넘어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양 기자의 소설 세계가 바뀌는 것은 작가가 시대 현실과 밀접한 상관성 속에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작가, 이 작품을 통해서 힘겨웠던 시대의 파고가 높았던 그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슴에 가꾸고 있었던 희망의 불씨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